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의 내분비내과에 있는 윤건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 내용은 제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에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지난 2년 동안 여러 위원분들과 한꺼번에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의료는 뭐야? 우리 지금 현재 의료는 이런데 어떻게 변해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갖춰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을 도출해냈습니다. 한 2년 만에 비교적 가시적인 안이 도출이 됐고 그 내에서 여러 정부의 기관들하고 소통이 됐고 예산이 잡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단계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도움, 또 여러분의 참여를 한번 부탁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뭘 바라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됐지만 이제 국민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를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다면 과연 뭘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누가 돈을 달라 그럴까? 권력을 달라 그럴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민 전체의 60% 분들이 원한 것은 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할 일이 많아. 이래서 굉장히 저는 기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답한 거에 이면을 이렇게 보면 자신이 없는 거 아니야?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비용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건강엔 자신이 없어지고 오히려 소득은 줄어들어 가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어? 내가 정말 건강한 노년을 맞을 수 있어?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동시에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불과 70년 전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해방 시점 1950년도 근처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세가 되지 않았어요. 한 48세로 보고가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환갑잔치 할 때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죠. 이제 지금 환갑잔치 하자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제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명이 늘어나서 평균 수명이 48세에서 지금 83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전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고령에 속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요. 불과 19년 만에 노령 인구가 2배가 됐어요. 계속 증가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는 거 확실해. 근데 오래 건강하게 진짜 사나? 이걸 봤더니 조금 아닌데 이런 것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보고된 우리 건강 수명을 보니까 70세 남짓이에요. 그러고 이제 올해 바로 며칠 전에 이제 건강증진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우리가 2030년까지 야심차게 건강 수명을 73세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건강 수명이 늘어나니까 좋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뭐가 문제냐면 그럼 나머지 10년은 뭐야 이거. 건강하지 못하게 산다. 이거죠. 이게 참 큰일이구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 이게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간단하다. 젊어서부터 건강을 잘 지켜서 건강하게 유지만 하면 80세까지 큰 돈 안 쓰고 정말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근데 젊어서 건강을 잘 못 지켜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증 합병증이 생기면 정말로 많은 비용을 쓰면서도 건강하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이 여러 연구 결과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새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하는데 내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제는 의사, 당신이 치료하세요? 나는 그냥 보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까? 고민해 볼게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는 내용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게 이런 소리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잠깐 병원 가서 벌어지는 무슨 일에 의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죠. 생활 속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내 건강 내가 챙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잡히는 의료기관에서 쓰는 돈이 1년에 86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비보험 진료까지는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도 뭐 우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산다, 뭐 건강기구를 사서 쓴다, 뭐 이런 비용까지는 지금 안 참여됐으니까 그것만 하면 100조가 훨씬 넘어갈 거다. 아마 150조에 다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이제 슈퍼 예산,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550조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의료비가 150조면 그리고 이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200조 넘기는 게 굉장히 근접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나 의료보험비가 얼마 내야 되는 거야? 이게 가슴이 덜컹덜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도 큰일이다. 머지않은 시간 내에 100조를 걷어야 되는, 그러니까 100조를 우리가 내야 되는, 그러니까 준조세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다. 거기서 어디가 늘어나나 보면 물론 중증 질환에 비용이 많이 쓰이지만 급격하게 느는 포션은 어디냐 하면 노인 인구. 만성질환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거를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바람은 건강하게 오랫동안 건강 수명을 유지하고 싶다. 또 돈은 조금 쓰고 싶다. 도둑놈심보죠. 돈을 적게 쓰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건강하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을 젊어서부터 꾸준히 잘 지켜서 81대까지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의료비를 거의 안 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혈압 하나, 당뇨병 하나, 고혈압, 당뇨병 2개 정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사실 뭐 병원 방문 비용, 약제 비용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진짜 돈이 들어가는 데는 어디냐 하면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예요. 당뇨병, 고혈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중풍, 뇌졸중이라고 하는 병이죠. 그런 혈관이 막혀서 뇌에 문제가 생기는 병들. 심장에 우리가 협심증, 심근경색증처럼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를 한다, 수술을 하게 될 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듭니다. 또 만성심부전증이 와서 투석을 하게 된다, 실명이 된다, 사지절단이 일어난다. 이런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건강을 잘만 지켜서 내가 중증 합병증이 안 생기게 하면 정말로 건강하게 돈 많이 안 쓰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성질환은 아프지가 않아요. 무슨 뭐 맹장만 걸려도 큰일 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병원을 찾아가는데 당뇨병이 있은들, 고혈압이 있은들, 고지혈증이 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치료를 조금만 해도 효과적인 초기 단계에는 환자는 전혀 동기화돼 있지 않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왜 날 보러 먹지 말라 그래? 왜 멀쩡한 사람 살 빼라 그래? 운동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싫죠? 근데 그때는 조금만 하면, 체중을 2, 3kg만 40대에 빼면, 그 다음에 안 하던 운동을 일주일에 한 3, 40분씩 하루에 늘 걸어 다니는 습관을 들이기만 하면, 과식하지 말고 폭식하지 말고 담배만 끊으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난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왜 하지 말라 그래? 그게 싫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면 정말 좋아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을 보니까 정말 속이 상한 건 뭐냐 하면 다 합병증이 온 다음에 와서 잘하려고 자꾸 선생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뭐든 할 텐데 나 눈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나 투석하기 싫어요. 어떻게든 내가 이걸로 버티고 싶은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때는 해드릴 게 없어요. 잘 조절한다 해도 몇 년 버는 거거든요. 이때 좀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점은 다 놓치고, 그 다음에 정말 힘들 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이런 모든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건은 뭐냐면 젊어서 조금씩만 고치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고치게 해주지?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모든 개념이 어떻게 가냐 하면 환자가 직접 참여해라. 의사가 해주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 내 데이터 내가 보고 내가 직접 치료에 참여하고, 야, 의사가 알아서 해봐.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또 두 번째는 참여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알아야지. 그래서 어떤 분이 표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아는 만큼 오래 산다.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오래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난 오래 살고 싶다고 절대로 오래 살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내 건강 데이터를 내가 챙기고 그것을 판독하고 해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거기 끼어야 되겠다.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데이터가 없어요. 병원 가서 뭐 의사한테 잠깐 듣고 왔는데 뭐라 그랬는지 문 나오면서 잊어버리죠.
뭐라 그러긴 했는데 뭐 기억나는 건 약 먹고 석 달 있다 오랬네. 뭐 그때 검사하고 오랬는데 도대체 어떡하려는 거지? 왜 뭐가 좋다는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런 데이터를 내가 그럼 있어야 내가 알지.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앱도 만들고 저한테는 오래 몇십 년 다니는 환자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관리해 드리려고 그 뭐 연구비도 받고 뭐 해서 딱 앱을 만들어서 병원에 왔다 가시면 병원에서 검사한 데이터 당신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해서 보내드려요. 근데 이렇게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나쁜 콜레스테롤이 뭐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또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정말 많은 노력과 우리가 그거를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적된 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계속되는 데이터를 내가 전부 보고 경향을 판단하고 그래야 돼요. 내가 평생 한 군데만 다닌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병원이 옮겨져요. 내가 이사로 가고 또 다른 문제로 딴 데도 가고 거기 갔더니 생전 처음 본 의사가 누구세요? 데이터가 어땠었죠? 무슨 약을 드세요? 근데 약봉지를 턱 주니까 이거 뭐 약이 비슷하게 생긴 게 100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알래는 거예요? 이름 가르쳐 주세요. 난 모르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가 어떻게 치료하고 있고 어떻게 변해왔고 그런 것을 충분히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보는 모든 의사는 그 자료를 가지고 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거를 잘 해줄 때 어떤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잘 모아야 된다. 그 데이터가 아주 우리가 고속도로에 차가 쉥쉥 달리듯이 그렇게 흘러다닐 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의료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한번 놔보자 하는 게 우리 생각이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환자분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검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치료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인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 반도 아직 모자른다. 훨씬 더 많은 비밀이 우리 몸에는 숨겨져 있고 너무 사람마다 좀씩 다르고 그렇지만 그거를 좀 다 묶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대표적인 연구 결과로 이제 프레밍함 심장 연구라는 게 있어요. 프레밍함이라는 것은 조그만 소도시예요. 미국의 보스턴은 옆에 한 40분, 50분 정도 떨어진 작은 소도시고 인구가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심장병으로 미국 사람이 많이 죽어. 이거 왜 죽지? 모르겠어. 근데 요새는 심장병 그럼 다 알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 아니야? 혈압이 높은 거 아니야? 혈당이 높아? 당신 담배 피나? 뚱뚱한가? 가족력이 있어? 다 알잖아요. 고등학생도 다 알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1945년이었거든. 그때 우리나라 초가집에 심장병 걸리기 전에 48세 대부분 감염병으로 사망하던 시기였으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보니까 심장병이 막 올라가. 인구 보통 10만 명에서 800명이 심장병으로 1년에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심각하다. 어떻게든 고쳐봐야 되겠다. 해서 5천 명을 딱 대상으로 해서 계속 2년마다 풀로 검진을 아주 최고로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다 밝혀진 게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병을 일으켜. 담배 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미국은 과감하게 국가 프로젝트로 넘겨요. 그래서 전국민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 NCEP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국민 콜레스테롤 계몽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러더니 불과 40년 만에 10만 명에 800명이 사망하던 심장병이 10만 명에 200명밖에 사망 안 하게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많은 좋은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병인을 잘 찾아내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해내고 예방법을 발견해내고 국민을 계몽할 수 있다 이런 거.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화이트하우스 이니셔티브 백악관에서 끌고 가겠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듣는 정밀의료 프로젝트를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정밀의료 프로젝트가 과연 뭡니까? 좀 더 많이 알아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많이 분석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서 그거를 각각한테 다 적용을 해서 자기의 특성에 맞는 자기한테 정확하게 맞는 약제를 찾아주고 수술법을 찾아서 치료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진료를 해주겠다. 이게 이제 정밀의학의 프로젝트인데 그 정밀의학이 가능하다 하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개념이에요.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처리 속도가 빨라지더니
수백만 명 데이터도 척척 분석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의료 정보가 통합이 되고 필요한 사람들의 정보가 잘 모이면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말 건강한 어떤 정말 최적의 진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거의 가장 인프라는 뭐냐? 의료 정보가 통합이 돼서 의료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그 주고받은 의료 정보로 우리가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치료를 처음부터 잘 해나간다. 또 하나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 의사는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도대체 뭐 전화하기도 어렵고 뭐 한번 주치 찾아가려면 몇 달 있다 오세요 그러고 이거 어려운데 늘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걸 우리가 접목시킴으로써 의료도 발전시키면서 시스템도 개선시키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기반 기술이 생겼다. 그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뭐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빅데이터예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 그걸 다 분석하려면 엄청나게 걸리는 시간을 아주 자동으로 주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가 100%는 아니에요. 직접 사람을 보는 의사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 것이 또 하는 것이 초연결이잖아요. 순식간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절대로 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제 우리가 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개인주도형 의료 데이터 사용에 활성화를 시키겠다. 왜 그러냐? 의료 서비스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처럼 아파서 병원에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생활 속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방, 그다음에 환자 중심의 치료로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가 개선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이제 병원 중심으로 의료가 되니까 병원 내에서만 데이터가 돌아요. 그리고 각 병원은 자기가 편한 대로 데이터를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끼리 데이터를 합치려고 보니까 서로 달라요. 예를 들어 보면 이 병원에서는 체중이 체중이에요. 이 병원은 몸무게야. 그러니까 우리는 몸무게 체중 그러면 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컴퓨터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르네? 이렇게 생겨요. 또 한쪽에서는 바디웨이트라고 또 영어를 썼어요. 또 어떤 데는 약자로 BW라고 써놨어요. 병원마다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체중인데 그걸 합치려고 보니까 합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야, BW, 체중, 바디웨이트, 몸무게는 하나야 하고 언어를 줘서 그 데이터가 한 개로 합쳐지도록 만들어야 돼. 그거를 우리가 표준화, 데이터 연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제적으로 이제 표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준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있고.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런 데다가 그래도 많은 돈을 쓰고 이렇게 할 때 뭘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그 중에서도 의료가 이 의료 산업이 가장 성장이 빠른 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의료 산업을 선점하는 나라가 이제는 미래를 이끌 것이다. 근데 의료 산업 어떻게 이끌지? 결국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그 데이터에서 모든 것이 이게 만들어지는 뭐 AI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치료법이 만들어진다, 뭐 어떤 뭐 질병의 마커들을 찾아낸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혁신적인 미래 의료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자,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이런 것이 이런 겁니다. 내 건강 정보를 내 손 안에 쥐고 있다. 모든 데이터는 갔다 오면 내가 연결만 해서 나 주세요. 그럼 그냥 데이터가 내 핸드폰에 쌓이는 거예요. 모바일 폰에 모든 데이터가 있다. 자, 의료기관에 있는 내 의료 데이터를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는 거 불안해요. 그죠? 이 민감 정보인데, 야, 나의 뭐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참, 내 건강 정보는 내 의사하고 내가 소통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거기에 걸맞게 잘 치료해 주세요. 내 건강 정보를 내 의사한테 주는 거예요. 또 내가 그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내가 나를 관리할 수가 있죠. 아, 이게 어떻게 쓰이지? 그럼 뭐 응급실에 가니까 의사가 내 정보 봐주네. 아, 내가 혼자 열심히 혈당을 재고 있었는데 이게 병원하고 소통이 되네. 그리고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도 못 가는데, 약 처방 받을 수가 있네. 근데 그 약 처방을 그냥 처방만 달라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다 보고 내가 어떤 약을 어떻게 먹고 있었도 보고, 그 다음에 내 지금 혈당이 어떻게 변하고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거기에 맞춤 처방을 해줘서 내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가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추진 원칙은 개인 주도입니다. 내 데이터를 왜 병원이 가지고 그래? 내 데이터를 왜 뭐 회사가 가지고 가서 뭘 AI 만든다 그러고 왜 내 데이터 가지고 돈은 당신이 벌어? 그러지 말자는 거야. 내 데이터는 내가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쓰는데 혹시 저기 보니까 저런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어. 그 내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으면 이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금융정보, 세금 정보 같은 게 그렇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여기저기서 데이터를 톡톡톡 끌어오면 연말정산 아주 편하게 여러분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아요. 건강도 내가 내 데이터를 주면 나한테 좋은 어떤 권고를 해줄 수가 있고 좋은 의사를 찾아줄 수가 있으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또 이런 정보가 많이 이제 모이게 되면 이제까지는 나 CT 찍었는데요. 그럼 얼마? 나 약 처방 받았는데요. 얼마? 그런 거보다는 이 환자 치료 얼마나 잘했어? 이렇게 나빴던 분이 이만큼 좋아지네? 그럼 그거에 대한 가치 기반의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 기반의 평가를 통한 우리가 수가제로 좀 바뀌어 나가면 치료를 잘할수록 돈을 잘 벌 수 있게 의사한테도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죠. 혁신적 생태계인데 이때까지 보면 늘 의사와 정부는 싸우고 있고 뭐 다 그렇죠. 의사와 약사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았었고 이랬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나아가서 서로 협조해서 뭔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기 위한 사회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오늘은 조금만 소개해 드리면 마이 헬스웨이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한 겁니다. 내 건강 정보가 돌아다니는 고속도로다. 거기서 개념은 뭐냐 하면 모든 병원에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심평원,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에 들어있는 내 데이터도 다 한꺼번에 끌어오고 그런 데이터가 사실은 클라우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정보가 하나로 다 모여질 수 있어요. 이 마이 헬스웨이 API라는 건 뭐냐 하면 통로를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통로를 국가가 돈을 들여서 표준화시켜서 어디에 갖다 대든 뭐 A라는 병원, B라는 병원, C라는 병원에 대도 이 API 표준에 병원이 맞춰주도록만 우리가 돈을 줘서 그걸 맞추면 여기다 대든 저기다 대든 저기다 대든 똑같은 데이터가 와서 내 모바일 폰에 저장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모든 데이터가 지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 동의하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안 체계만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인증 그걸 갖다가 이제 보장을 하면 사실은 의료 정보의 누출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저장이 돼 있어야 사실은 나갈 수 있는데 저장이 전혀 안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내가 내 건강 관리하는데 병원 진료하는데 뭐 보험 드는데 뭐 이런 데 간편하게 쓸 수 있다가 어느 정도 또 시간이 돼서 많이 모이면 그런 분들의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서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어떤 뭐 여러 가지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데 또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거다. 그래서 마이 헬스웨이가 오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내가 여기서 재놓은 게 병원에 가면 벌써 의사가 알고 이거 오셨죠? 내가 그 데이터 보낸 거 다 봤는데요. 이런 날이 멀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이 헬스웨이다 하고 뭐가 뜨면 빨리 접속해서 나도 받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러한 그 마이 헬스웨이를 통한 의료 정보의 상호 교류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내에 국가의 큰 세계 기관, 심사평가원, 그다음에 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데이터들이 같이 마이 헬스웨이라는 것을 열으면 한꺼번에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심평원에 간 건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지불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비용, 그다음에 내가 어떤 검사를 했지, 어떤 약을 먹었지 이런 걸 다 보실 수가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건강검진 자료들 이런 것도 더 보실 수가 있고,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면 내가 예방접종 받은 표를 봐서 내가 그 독감 백신을 맞았나 안 맞았나, 그다음에 뭐 폐렴 백신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그런 걸 다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 연말쯤 되면 적어도 몇몇 대형 병원들, 그다음에 이제 1차 의료기관 일부가 이제 이런 교류를 우리가 시작을 해서 내년쯤 되면 이게 좀 점차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2024년에서 5년이 되면 왕성하게 이것이 이제 되면 이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 의료의 어떤 의료 정보의 이런 교류는 뭐 끌고 나가는 그런 이제 큰 이제 뭐 선도적인 국가가 될 걸로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의료 정보, 개인 의료 정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뭐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저건 뭐냐 나 잘 모르겠는데 나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상당히 많은 돈을 썼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나라를 몇 군데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써야 되겠어. 그리고 불만을 막 얘기해 주셔야 돼. 나 이거 불편해. 이거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야 이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얘기 드렸지만 내가 혼자 쓸 수도 있지만 내 의료 정보에서 민감한 것만 좀 제외하고 내 의료 정보를 잘 모아서 여러 사람께 모이면 정말로 비슷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구제할 수 있어요. 이건 볼런티어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나서서 내 데이터 줄게. 자, 나만 고생하면 이걸로 좋게. 딴 사람 고생 안 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공공성을 좀 가지고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나한테 큰 피해만 없다면 내가 그리고 동의한다면 그걸 가지고 뭔가 일어나서 정말 뭐 어려워하는 여러 환자들이 앞으로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느냐. 그리고 또 내 이 데이터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공성 있게 써주기를 바라고 믿고 가겠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같이 간다는 마음으로 의료 정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거를 또 자신 있게 내놔서 우리 후손들은 정말 건강한 나라에 잘 살게 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꼭 그래 주실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